원투펀치 세 번째 이야기는요. 자, 이번 주가 A매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A매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A매치 기간을 통해서 위너와 루저를 좀 뽑아볼까 합니다. 어떤 팀이 이득을 받고 또 어떤 팀은 반대로 좀 손해를 본 것 같은지 두 분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자, 먼저 우리 한준희 위원님께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의 위너 두 팀은 프랑스와 터키입니다. 프랑스와 터키. 네. 그리고 루저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루저는 브라질과 나이지리아입니다. 저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위너부터. 네, 프랑스 아마 두 경기는 국내 매니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로 2016 개최국 아닙니까? 예선을 뛰지 않기 때문에 실전적인 어떤 감각 문제에 있어서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약간 약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시다시피 벤제마 선수를 지금 차출해서 쓰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벤제마가 해주던 공격 라인에서의 어떤 창의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었는데, 이번 두 차례의 평가전을 보면 프랑스가 정말 좋은 자원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네 선수를 저는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리즈만, 파예, 캉테, 코만, 이 네 선수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즈만 선수는 사실 아틀레티코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뭔가 한 2% 부족함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평가전들을 계기로서 이번 두 차례 경기에서 1골 2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리즈만 선수가. 그리고 네덜란드전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뭐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면서 아틀레티코에서의 좋은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 정도라면 이제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그리즈만 믿을 수 있다. 여기에 파예 선수가 이제 프랑스 대표팀 유니폼을 사실 많이 입었던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EPL에서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이 파예 선수가 역시 EPL에서 잘하고 있는 폼을 그대로 프랑스 대표팀에서 보여줬습니다. 아주 놀라운 러시아전 프리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그리즈만과 더불어서 원톱을 위한 어떤 창의성을 불어넣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벤제마가 없어도 그리즈만과 파예가 이 정도 해주고 또 중앙 미드필드진도 프랑스가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벤제마의 창의성을 걱정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지워지는 그런 지금 효과가 있을 정도이고, 그리고 캉테 선수, 정말 EPL에서 또 장 의원님이 그때 격찬하셨던 캉테 선수가 데뷔골을 또 터뜨렸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 이제 막 선발이 됐는데도 무리 없이 자기 역할에 녹아들었고, 여기에 아주 기분 좋은 생일 축하골까지 파예 선수와 더불어서 터뜨렸기 때문에 캉테 선수도 이제는 유로 2016 갈 것 같거든요. 여기에 코망 선수가 정말 위협적이면서 쏠쏠한 조커로서는 정말 안성맞춤이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이 정말 많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지금 이 정도의 경기력이 나온다면 뭔가 예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경기력의 공백도 프랑스가 개최국으로서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터키 말씀은, 터키에 관해서는 이제 관심이 좀 적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데 13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터키가.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평가전에서 이긴 나라들이 스웨덴 이겼고 오스트리아 이겼어요. 스웨덴, 오스트리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터키가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13경기 동안 10승 3무. 여기에 터키는 젠크 토순이라는 공격수를 이제는 또 믿으면서 발굴을 했습니다. 젠크 토순이라는 선수가 베식타스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인데, 터키 대표팀 경기 몇 경기 아직 안 뛴 선수예요. 이 선수는 원래는 독일 21세 이하 대표였다가 이제 터키 쪽으로 옮겨와서 지금 국가대표 경기를 많이 뛰지 않았지만 스웨덴전에서의 두 골을 비롯해서 유로 2016에 아주 믿을 만한 공격수, 그리고 전체 대회로 봐서도 다크호스 공격수로 올라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와 터키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줍니다.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두 팀 골라주셨고요. 루저는 장 의원님 위너 한 다음에 제가 할게요. 그렇죠. 장 의원님은 위너. 한 의원님께서 제가 안 할 것 같은 팀 혹시 얘기했는데 여기 보셨죠? 메모 제가 프랑스 똑같이 메모했죠. 한 의원님. 예? 제가 정말 똑같아요. 선수도 똑같이 메모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즈만, 파예, 캉테, 코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똑같이 역시 준이와 지연이의 케미.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터키도 있어요, 터키도? 틀릴 것 같은데. 그 다음 한 팀도 한 의원님께서 설마 이 팀을 할까라고 전혀 예상을 못 할 겁니다. 또 한 팀은 어느 팀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나라 대표팀. 위너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8경기 무실점 행진 슈틸리케오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팀과의 일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슈틸리케오가 제대로 한번 최종 예선 가기 전에 저는 한번 수비가 무너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더 잘하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 약점을 찾아줄 수 있는 강팀, 그 팀 스페인이 동기부여가 잘 형성이 된 채 끝났습니다. 스페인이 이번 2번의 평가전 동안 한 골 넣었습니다. 루마니아전에는 득점을 못했고 이탈리아전 때 1대1 골을 넣었는데 사실 그 골도 명백히 업사이드였습니다. 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스페인은 이번에 무득점을 했다고 해도 무방하고 특히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는 그 골 장면을 빼면 유효 슈팅이 한 개도 없었어요. 네. 저는 전술적으로 스페인이 뭐 세스크 파브레가스, 뭐 마타, 실바 이런 유형의 미드필더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술적으로 이번 경기는 뭐 이니에스타나 부스케츠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4-1-4-1 같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다이아몬드 전형 같은 유형으로 이제는 좀 대안도 하나의 몇 가지 전술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번에 아두리스 선수가 들어왔고 모라타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의 유형은 사실은 4-1-4-1의 유형보다는 저는 이 선수들의 어떤 현재 뭐 무게감, 실력을 고려해 볼 때는 디에고 코스타 선수의 선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문제점들을 많이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때 그 경기가 이제 유로 2016 앞두고 친선전을 몇 경기 할 때 그 경기인데요. 아마 우리와 상대를 하면서 스페인의 공격력이 이 정도 된다.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득이다. 득이다. 우리가 아주 좋은 동기부여와 좋은 변화를 모색한 스페인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팀이 위너다. 위너다. 네. 근데 스페인이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거예요. 델 보스케 감독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그 않을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보스케 감독 보스케가. 좀 보수적인 건 맞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죠. 뭐. 일단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계속 이런 식의 좀 공격력, 빈약한 공격력을 우리나라와 경기할 때는 조금 더 화끈한 득점으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비 연습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네. 억지로 끼워 맞춘 감이 있긴 하지만 억지로 끼워 맞춘 그거 맞나요? 그거 맞긴 맞습니다. 네. 그래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묘하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득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저 팀 얘기해보죠. 이제 한준희 의원님께서 브라질하고 나이지리아 두 팀 꼽아주셨거든요. 네, 그 브라질은 홈에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어요. 우루과이. 물론 그 다음에 파라과이 원정 가서는 정말 다 지는 경기를 추가 시간 다니 알베스 선수 골로 또 2대2로 비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경기의 경기 결과는 브라질에게는 사실상 악몽이고 지금 위에 있는 팀들의 또 최근 변화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일정에 브라질이 이미 빠지고 있고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궁극의 지금 패자는 둔가 감독과 다비드 루이스 선수입니다. 전 첼시 선수인 다비드 루이스 선수인데 둔가 감독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티아고 실바라든가 마르셀로 선수를 안 뽑거든요. 티아고 실바 선수를 왜 괜히 싫어해서 안 뽑는지가 정말 의문이 갈 정도로 이상한 선수 선발과 선수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 선수는 그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수아레스 선수와 카바니 같은 선수를 뭐 도저히 막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고 티아고 실바 선수와 같이 뛸 때에 비해서 월등히 더 불안한 그래서 둔가 감독이 정말 티아고 실바 선수를 계속 안 뽑으면서 동시에 다비드 루이스 선수는 또 계속 주전으로 쓴다면 이거는 정말 둔가 감독과 다비드 루이스 선수와 브라질의 공멸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좀 이상한 선수 기용 그리고 지금 불안한 수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 뭐 공격도 네이마르 선수 안 나오게 되면 좀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이지리아는 정말 아프리카의 맹주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에 이어서 2017년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에 또다시 본선 진출을 아예 하질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집트에게 0대1로 졌는데 여기 뭐 출전한 선수들 보면은 현 첼시 선수인 미켈 선수를 비롯해서 모지스 선수
뭐 그리고 아스날 선수도 있어요. 이워비 선수, 알렉스 이워비 선수도 있고 나쁜 멤버가 도저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집트에게 패하면서 아주 조기 탈락을 지금 해버렸습니다. 본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소문은 잘 안 났지만 나이지리아가 이번 그 A매치 기간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팀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됩니다. 네. 장지현 위원님은요? 브라질이 저도 있습니다. 네. 이거 약간 그래서 한 의원님이 브라질은 없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브라질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한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 네. 또 한 팀은 벨기에. 벨기에. 네. 벨기에가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제대로 된 평가전을 못했습니다. 치렀죠, 그렇죠. 네. 브리셀 참사에 대한 어떤 후유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축 선수들인 에당 아자르, 케빈 데브라이너, 토비 알더웨이럴트, 빈센트 콤파니, 베르통원까지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연습을 하기 좀 좋은 평가전 딱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네, 이번에 좀 테스트를 면밀하게 해주지 못한 점, 네, 그런 점이 벨기에가 상당히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벨기에는 쿠르투아 선수가 그래도 그날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벨기에전에서 쿠르투아 아니었으면 한 서너 골 실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벨기에는 벤테케가 이번에 아예 뽑히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리그에서 정말 좋은 나라가 또 바추아이 같은 선수도 계속 또 올라오고 루카쿠 선수는 또 계속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좋은 선수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앞서 언급한 선수들은 사실 그 다른 선수들이 좀 대체하기 힘든 사실 핵심 선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이득을 본 팀은 프랑스, 터키, 그리고 한국. 그리고 루저는 이제 브라질과 나이지리아, 벨기에 이렇게 세 팀을 좀 손해를 본 팀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저희가 원투펀치가 이제 200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러브와 패션과 여기서 정말 너무나, 패션은 네. T의 패션이죠. 네네. 너무 많은 이제 관심을 통해서 저희가 200회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200회 동안 이 당신에게 원투펀치는 어떤 의미였는지 시청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짜잔 국가대표 유니폼 새로 바뀐 국가대표 유니폼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고요. 이 5분께는 AFC 챔피언스 리그 티켓, 서울과 부리람의 경기 5장, 아니죠? 10장, 10장을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투펀치 199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한준이, 장지현이 백발이 될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